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로남불의 끝을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의원들 소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계에서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뀔지 꼭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촛불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만이 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자들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알립시다. 다시 한번 소식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윤당선인보다 구독자가 많아지고 보수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들보다 구독자가 많아지고 기울어진 언론보다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민주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화력을 보여줍시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정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의 강수정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자신의 성상납 의혹 관련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소장은 지난 30일 저녁 방송을 통해 가세연이 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성상납으로 고발한 지난해 12월 30일 가세연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1월 25일 사이에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전 담당자가 관련 증거를 당시 윤석열 선대본부의 고위 당직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가세연이 12월 30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1월 14일 이준석 쪽에서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를 붙여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며 성상납 의전 담당자인 김모 씨와 장모 씨 중 장모 씨에게 이준석이 7억 원을 주기로 한 각서와 성상납 부인 사실관계 확인서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소장은 대전 리베라 호텔 A 호텔 룸살롱 주피터에 직접 안내하고 성상납이 이뤄진 호텔 객실까지 안내한 사람이 장모 씨와 김모 씨라며 장모 씨가 저희 방송을 보고 이준석한테 전화했고 이준석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서 장모 씨에게 7억 원을 줄 테니 제발 이준석이 성상납한 거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며 가세연은 오늘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게 사실 확인차 전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소장은 장모 씨는 이준석한테 돈을 받는 순간 증거인멸이 되고 사실관계가 아닌 걸 써주면 범죄가 되니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장모 씨는 7억 원을 직접 받으면 문제가 되니 자신이 관여하는 대전에 LP부과에 7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각서를 받았다며 장모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과 함께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고위 당직자인 윤모 씨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난 윤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서로 여러 번 갈등이 있었는데 윤핵관들이 성상납 의혹 카드를 꺼내자 화해의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 후 앞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서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30 여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갈라치기를 했던 것인가요? 앞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뒤에서 증거인멸하려고요. 자, 이제 명명백백히 밝힙시다. 이제 내로남불의 끝판왕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인가요? 이미 끝판왕 라인에 있었는데 밝혀봅시다. 다음 소식은 김경화 앵커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라인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박형준 부산시장 소식입니다. 서울의 소리 기사의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땅 투기와 LCT 아파트 특혜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사회 환원을 약속했고 결국 당선됐다. 4일 저녁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 부부가 기장군 일대 보유한 땅 일부를 가족재단으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LCT 아파트의 수익금 역시 이 재단을 통해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현재 LCT 시세는 구입 당시보다 2배 이상 폭등한 번대로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재단은 박형준 시장 가족과 문화예술계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LCT 아파트의 매매 차익 역시 이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 부부는 기장군 청광리에 여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일자 이 일대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해명했고 당선 이후엔 땅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 부동산 구입은 미술관을 짓기 위한 구입이었고요. 최근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공익기부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이 가운데 일부가 재단법인에 기부 처리됐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청광문화재단으로 주소지는 해운대구에 있는 박 시장 가족의 화랑이다. 임원에는 자녀 이름이 올라와 있고 청광리 땅 공동소유자가 대표다. 가족,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이 재단은 지역 예술가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박 시장 측은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다음 달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시 331억으로 알려진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하고 출연된 재산은 재단으로 이전돼 유지시켰다. 박 시장의 재산 사회 환원은 결국 MB처럼 우회적인 재산 지키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재단에 기부하면 증여세를 안 낸다.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임원으로 등재되고 그 재단에서 월급 받는 형식이다. 더욱이 그 재단이 기부금 대상이 되어 일반인의 찬조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MB한테 배운 게 저거니까 역시 MB의 후에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넣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 기부금으로 자신의 가족 월급을 이건 일거양득이 아닌 일타스리피를 넘어 일타포피 아닌가라며 LCT 부동산 의혹 무마, 증여세 노 평생 안정적인 수익 완성, 국민에게 공익재단 기부자로 알려 이미지 개선하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인간이라며 저러면서 또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이비호패다라고 덧붙였다. 어쩔 수 없이 여론을 잠재우려고 사회환원을 약속해 당선까지 해놓고 가족재단에 기부를 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 부산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수표 던져놓고 실제 행동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을 평소에 어떻게 봤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표밭이라서 괜찮다. 무지성으로 밀어줘서 괜찮다는 시대는 가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부산 시민이 행동으로 보여서 정치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YTN의 단독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사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오늘 5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당초 김태흠 의원이 출마하면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충남을 지켜달라는 설득으로 충남지사 선거에 나가기로 마음을 굳히자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울될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8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권 의원뿐 아니라 조혜진 의원도 오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김도읍 의원도 출마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하 정말 권성동 의원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윤핵관으로 옆에 있었지만 이전부터 국감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검색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강릉 술집에서 성추행 사건 의혹이 있었습니다. 열린공감TV를 통해 자세히 알려졌는데 결국 그것도 기득권의 힘으로 무마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원내대표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윤핵관들의 한 자리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국민들 대표한 의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싸움에 동참해 있는 세 사람의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를 통해 너무 진솔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 윤 당선인의 세계, 국민의힘의 세계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마나 홍준표 의원 정도일까요? 매일매일 내로남불의 선두권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로남불의 끝판왕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댓글에 이름과 이유를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개혁을 해냅시다. 그래서 진짜 일꾼인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을 섬기고 만들어갈지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줍시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